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가 3경기밖에 없죠. 3경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뉴욕 대 뉴올리언스 두 번째죠. 댈러스 대 피닉스 먼저 가면은, 일단은 댈러스는 백투백 경기예요. 백투백 경기고 뭐 부상자들도 크게 없는 상황.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안드레 에이튼이 빠져있고, 지금 원정 경기 5연속 5번째 경기고 4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만. 어쨌든 간에 댈러스가 지금, 근데 이게 백투백 경기 치고는 페이스가 배당을 좀 높게 받긴 했어요. 돈치치가 40분 넘게 뛰었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난 경기 간만에 이제 최근에는 좀 30득점 이상을 올리기 힘들었었는데, 지난 경기 빵 터지면서 뭐 팀의 득점의 거의 절반 수준을 책임지면서 뭐 승리를 이끌었는데, 일단은 양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와 좀 돈치치의 활약이, 돈치치 같은 경우 비록 한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 엄청 뛰어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딱 봤을 때는 뭐 언더 느낌이긴 했는데, 일단은 해외는 언어바 기준점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오바 쪽이 몰리는 건지, 근데 212.5 정도인데 지금 216.5까지 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 양팀 에이스들의 이런 활약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기준점이 오른 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못 막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한번 빵 터지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템포가 어쨌든 간에 공격 성공률 자체가 높을 것이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212.5는 사실 초기 기준점 자체는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사실 에이튼이 좀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피닉스가 사실 상대 페인트 존을 공략할 때 주로 미드레인지로 공략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투도 많이 못 얻고, 뭐 돌파해가지고 레이업 올리기보다는 중간에 크리스 폴이든 뭐 부커든 이제 중간에 미드레인지에서 던져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댈러스의 강한 이 골밑 수비가 크게 기존처럼 크게 뭐 큰 활약을 보일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저도 이 경기는 일단은 오버를 봅니다. 어쨌든 그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델럭시 역시도 돈치지가 좀 살아난 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피닉스가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기본적으로 이제 프론트 코트진의 사이즈 쪽 면에서 좀 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략을 좀 당할 수 있어 보여요. 더구나 돈치치도 컨디션이 좋고, 옆에 또 제일런 브룬슨이 있고, 벤치 쪽에서도 뭐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피닉스도 벤치에 이제 캠 존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의 득점 지원도 양팀이 어느 정도 받으면은 216.5 정도면은 그래도 오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승패는 저는 백투백 댈러스고 돈치치가 42분을 뛰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에이튼이 없다고 한들 그래도 피닉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닉스 승을 보고 2.5 기준 핸디, 2.5 기준 마인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댈러스 경기는 사실 분석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뉴욕 대 뉴올리언스. 일단은 여전히 뉴욕 같은 경우 캠 레디시를 못 쓰고, 뭐 노엘이나 데릭 로즈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뉴욕이 이제 디본테 그레이엄이 GTD에 떠 있는데, 이 경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뉴욕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안 좋고요. 추가로 동부팀 상대로도 안 좋아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긴 경기들 대부분이 좀 서부, 뉴올리언스가 서부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팀들을 상대로 좀 많이 이겼고, 동부만 오면은 왔다 하면은 원래도 사실 많이 지긴 하지만 승률 자체가 안 좋지만 동부만 왔다 하면 더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뉴욕이 홈 경기고,
디모체 그레엄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사실 야투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엄청 큰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벤치 쪽에서 또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올라올라나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저는 그래도 뉴욕이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라인업만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좀 박빙이긴 하거든요. 라인업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을 때는 하긴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크게 높지 않겠죠. 2.5를 이제 국내는 초기에 받았으니까. 물론 해외는 지금 4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도 뉴욕의 승을 보는 게 같다 생각이 들고, 뭐 핸디는 이게 4.5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건드리지 않을게요. 한 3.5까지는 그래도 뭐 승이랑 마인이랑 같이 봅니다. 근데 4.5부터는 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 오바 봅니다. 요것도 오바 봐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캔바 워커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페인트 존을 공략할 선수들은 상대 둘 다 많아요. 뉴욕도 인사이드가 좀 되는 팀이고, 뉴올리언스도 인사이드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곽 쪽에 열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 매번 포니가 가끔씩 터지고, 또 캔바도 있고, 뉴올리언스도 뭐 잉그램의 슛감이 괜찮고,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높지 않은 기준점에서 오바까지 보고, 오늘 저는 올정배 봅니다. 일단은 올정배가 다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보고,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좀 많이 빠졌어요. 터너 사보니스가 일단 다 빠졌고, 맥코넬 여전히 이제 빠져있고, 뭐 르버트랑 브록돈이 GTD에 걸려있는데, 인디애나가 백투백이잖아요. 사실 뭐 골스가 뭐 이변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없는 경기고, 뭐 배당이 1점 국내 초기에 1.11이었잖아요. 저는 요것도 똥배 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야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제 초기는 핸디가 10.5였는데 마이너스, 이제 해외는 1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3.5 내지 12.5가 받지 않을까 싶으면 1.0대를 받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승패는 의미가 없고 핸디나 이제 언오버가 문제인데, 저는 요 정도면은 골말을 보는 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가 어쨌든 백투백이고, 뭐 사보니스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골수를 좀 위협해 줄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특히나 골스 같은 경우 이제 외곽 수비나 그나마 이제 골 밑에서의 뭐 사보니스가 있으면은 뭐 공략을 어느 정도, 물론 골스가 그것도 좋은 수비력으로 극복을 해내곤 해요. 상대가 이제 장신에 이제 빅맨이 있어도 사이즈적으로 밀려도 종종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마저도 지금 인디애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백투백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봅니다. 핸디캡이 몇이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마이는 이렇게 적어놓고, 216.5에요 핸디는. 아니 언어바는 저는 언더 봅니다. 굳이 보면 언더를 볼게요. 굳이 보면. 왜냐면 인디애나가 많은 득점을 뽑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결국 골스가 많이 나는 경기 대부분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골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지난 경기 클탐이 상당히 잘했고, 뭐 어느 정도 뭐 위긴스가 항상 박아주고, 뭐 벤치도 조던풀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골스의 화력 같은 경우도 좀 죽어 있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기는 경기들 대부분 이제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인디애나가 골수를 공략하기에 좀 어려운 라인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바 언더, 오버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세 경기고, 뭐 그렇게 사실 구미가 당기는 경기들은 좀 아니지 싶어요. 상승세 두 팀이 만났고, 더군다나 이제 댈러스가 서부 팀들 상대로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는 패배한 경기들 대부분이 이제
마찬가지로 서부팀을 만나서 졌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불안한 면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사실 뉴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는 있다 생각하는데 이건 기준점이 높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